다큐인용 16편. 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더 길게 해볼까도 생각을 했는데요. 워낙에 적은 분들이 보시고, 또 주저리주저리 괜히 말이 많았죠. 다큐인용은 원래는 한 10편 정도로 간단하게 기획된 여러분들께 그냥 제가 드리는 서비스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네, 16편까지 오게 됐네요. 한 13편까지는 영상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을 했는데 한 14편, 15편은 네, 사운드만 했죠. 네, 제가 워낙에 시간이 없다 보니까 중요한 얘기들은 대부분 다 했어요. 5인용에서 있었던 일들 여러 가지들 다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이후부터 네, 어, 저번 시간이 그거였죠. 싱맨이 이제 그 5인용을 그만두게 되고 제가 이제 해체 선언을 하죠. 이제는 상식이가 그만두니까 이제 5인용도 이제 우리는 갈라질 때가 됐다. 그 전에 천 팀장 형은 먼저 그만뒀었고요. 네, 게임 업계로 다시 돌아가신다고 다시 가셨고, 싱맨, 시드락, 혁군 그리고 저 데빌 이렇게 4명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어, 싱맨이 빠지게 되면은 3명이잖아요. 네. 어, 우리 4명일 때 또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하던 얘기가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빠지면 이제 자동 해체다 5인용. 네. 그땐 5인용이 끝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네, 혁군과 시드락에게 네, 해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그 친구들도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며칠 뒤에 둘이서만 얘기를 했나 봐요. 둘이서만 이제 서로 얘기를 해서 저한테 만나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노년역 부근인가? 네, 노년역과 강남역 사이 정도 되는 그쪽 카페에서 셋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둘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석주야, 그 나랑 혁구는 그러니까 나랑 시드락은 5인용을 계속하면 안 될까? 그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어, 거기서 그냥 해체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음, 왜 계속 하고 싶은지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그 이유는 물어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어요. 왜냐면 그래도 한 달에 한 개나 두 개 정도씩 외주가 들어왔어요. 한 500만 원짜리. 음, 그걸 6명이서 나눠 먹으면은 생활이 안 되죠. 그쵸? 근데 한 2명이서 나누면 그래도 생활도 되고 그다음에 여력이 생기면 업데이트도 할 수 있고 네. 아무래도 입이 6개의 입에서 6명에서 네, 2개로 입이 줄어들면 네, 5명의 입에서 2개로 입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네, 좀 버텨나갈 수 있으니까 네. 음, 그래서 그 친구들의 의도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네, 파악을 했어요. 음, 사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5인용을 안 하더라도 뭐래든지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그런 자신감 같은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뭐 남은 친구들은 그러니까 같이 해체라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불안함을 느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음,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은 어 우리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자라고 해서 일단은 각자 자기가 만든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각자가 다 가져가요. 어 먼저 예전에 김홍과 빼꺼니 형이 나갔을 때도 자기 작품은 그 나간 분들의 작품을 저희가 쓰지 못했고, 그쵸? 싱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각자가 5인용에서 열심히 자기가 진짜 젊은 시절을 바쳐서 만든 작품은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나가고, 네, 5인용이라는 이름, 그리고 5인용의 도메인, 네, 5인용 메일, 특히 제일 중요한 게 5인용 이메일이었어요. 왜냐면 일들 대부분이 5인용 이메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남은 친구들이 일단은 쓰는 걸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남아서 5인용을 계속 한다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팬분들이 기억하는 5인용은 김홍, 빼건, 시드락, 싱맨, 혁군, 데빌 이렇게 6명이 하던 그때 5인용을 좋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각자 뿔뿔이 와해된 상태라면 우리 팬분들께서는 물론 당연히 누가 5인용에 남아서 하더라도 좋아해 주시겠지만 아무래도 제일 바라는 건 6명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네, 모일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음, 제 개인적으로는 그 5인용을 해체하는 게 아니라 그 그걸 이제 내가 나가는 입장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5인용을 놔두고 나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 저의 2002년도부터 2009년까지 네, 제 젊음을 아주 오롯이 바친 작품이죠. 24살 때, 25살부터 했으니까 7년 동안 32, 31, 32까지 했죠. 아주 미친 듯이 작업했습니다. 우리 멤버 6명 중에 제가 그 친구들보다 2배 이상 작업했다고 단언할 수 있어요. 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노력했고, 그 결과 제 작품이 가장 큰 인기를 얻어서, 네, 5인용을 먹여 살렸고, 음, 5인용 그런 젊음을 바친 5인용을 떠난다는 건 해체를 시키는 게 아니라 떠난다는 건 굉장히 큰 슬픔이었어요. 어, 그래서 해체를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고 지금도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남은 친구들을 생각하면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은 또 그래 마지막 우정으로 그래 니네가 외주 일단은 그거 해서 먹고 살아라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어 일단 이 친구들이 5인용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으니까 연예인 지옥 제가 만든 가장 5인용의 최고 인기작 신연예인 지옥 연예인 지옥은 일단은 제가 추가 제작을 홀드를 시켰어요. 원래는 웹툰으로 추가로 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친구들이 5인용을 하고 있으니까 시드락과 혁군이 5인용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그거는 제가 홀드를 시키고 그 남은 친구들이 열심히 잘 해나가길 바랬죠. 음, 어, 그래서 신연예인지옥 후속편이 5년 만에 제작이 된 거예요. 그건 제가 5년 만에 5인용으로 다시 복귀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음, 그때 당시 제가 나가는 시점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 5인용이 그때 교육용을 하고 있었죠. 즉큰 단락이 3개가 있었는데 3개 중에 하나가 끝난 상태예요. 나머지 2개가 남아 있었고 그다음에 상지대 특강 상지대를 그러니까 한 달, 일주일에 한 번씩 4번 나가야 되는 특강과 그다음 그쪽에다가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지대 특강이랑 애니메이션 만드는 일은 제가 담당을 하고 있었고 제가 그 3개 단락 중에 하나를 이제 막 끝낸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상지대 특강도 하면서 교육용도 같이 했던 거죠. 원래는 나갈 때, 그러니까 해체를 할 때 애들하고 해체를 할 때 그 교육용을 다 끝내놓고 이제 해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은 그 계약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 3개, 나머지 2개를 이제 끝내놓고 이제 나오려고 그랬는데 2명이 그 혁군이랑 시드락이 너는 그냥 그 2개는 우리들이 처리할 테니까 그 너는 그냥 네 갈 길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네, 호의를 받아들였죠. 그 친구들은 저희한테 호의를 베푼 거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5인용 제가 젊음을 바친 5인용을 나오면서 이제는 뭐 연예인 지옥도 일단은 봉인해 놓은 상태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 친구들이 일단 5인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7년 8년 동안 네, 어, 저의 전부였던 거를 이제 싹 다 탁탁 털고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일푼으로 맨 땅에 헤딩하는 거잖아요. 음, 마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공무원 시험이나 어떤 본인이 네,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든지 네, R&D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에 대한 성과를 정말 잘 이루었어요. 공부도 잘했고 그랬는데 그게 성과가 일순간에 다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20대 젊음을 다 바쳤던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생의 변곡점이었죠. 그리고 저는 제가 한 말,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닥쳐 그냥 해체야. 라고 하고 그냥 해체 싹 다 하고 그냥 제가 나오자마자 연예인족 웹툰을 만들고 캐릭터 상품들을 만들고 했으면은 네 지금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근데 그럴 수가 없었던 게 어 뭐랄까요? 저는 그렇게 어 되게 뭐랄까요? 냉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려한답시고 네 그랬던 거죠. 네. 지금 생각하면 뭐 잘했던 것 같아요. 뭐 굳이 그때 욕심을 부려서 뭐 하겠습니까? 그쵸? 음,
일단 그렇게 제가 나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할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물론 나와서 무엇을 할지는 별로 고민을 하진 않았습니다. 어, 31인가 32인가 그때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인생을. 네, 아무것도 지금 가진 건 없고. 그렇다고 5인용 대표 경력을 가지고 회사에 취직할 수도 없었어요. 나이도 나이고, 그 다음에 그 플래시 회사 자체가 워낙에 없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회사나 그런 쪽으로. 그래서 회사 들어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일단은 교육용을 받았죠. 네, 교육용. 네, 제 5인용이 교육용 때문에 망했는데 교육용을 네, 그냥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네, 인터넷에 찾아서 외주 주는데 찾아가지고 교육용을 했는데 그 마침 당시에 창우가 교육용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우 회사를 통해서 교육용을 좀 받았죠. 네, 어,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용을 굉장히 빨리 잘 만듭니다. 그래서 어, 교육용만 해도 충분히 네,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오히려 5인용 때보다 수익이 좋았죠. 음, 네, 다른 사람들 뭐 하루에 하나 할 때 저는 두 개, 세 개씩 했으니까 말이죠. 그게 저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동안 플래시만 7, 8년 죽어라고 하면 그냥 그 정도 꼼수는 생기게 됩니다. 어,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할 때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현재 대학을 졸업했다, 뭘 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저 역시도 나오고 나서 아 씨발 이제 어떻게 살지 아 괴로워 그게 아니고요. 그냥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네. 그 지금 현재 내가 발버둥 치면서 할 수 있는 일 그래 교육용 예전에 내가 5인용에서 신연예인지옥 연예인지옥이라는 진짜 범국민적인 엄청난 인기를 누린 작품을 만든 나는 감독이다라는 그런 것들 다 부질 없는 것들입니다. 그냥 한 명의 프리랜서 그냥 일개 프리랜서로 돌아가서 똑같이 그 제일 낮은 가불병 정의 입장에서 네, 그냥 교육용을 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죠. 그 와중에 아빠 어렸을 적에라는 개인적으로 웹툰도 그려서 다음에도 잠깐 연재도 해보고, 네, 책도 내고, 네, 되게 부지런히 살았어요. 이 5인용에서 사는 거만큼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네,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기 상지래. 아, 참. 그 춘천 MBC 쪽에서 저한테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그 연예인 지옥 만든 사람이냐, 신연예인 지옥 만든 사람이냐. 우리는 춘천 MBC의 신나군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인데, 어, 우리 프로그램에 이번에 타이틀하고 중간 브릿지들, 그 다음에 준 타이틀들을 좀 교체를 해야 되는데 네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메일이 왔어요. 네, 되게 싸게 왔어요. 네, 그냥 정말 인건비만 딱 받고 해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주자. 그래서 원래 받았던 가격보다 몇 배나 훨씬 더 잘 만들어서 줬어요. 그랬더니 그쪽에 PD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3개월 있다가 제안이 왔어요. 장편을 한번 나랑 같이 해보자. 극장은 아니고, 네. 그 MBC 장편을 한번 해보자. 내가 병무청에서 투자를 받았으니까 한번 감독님이랑 한번 장편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만든 게 춘천 MBC 제작의 청춘병법 아미암입니다. 네, 제가 스토리를 썼고 제작을 혼자서 다 했죠. 애니메이션 부분은 총 프로그램 90분 중에 애니메이션 파트가 한 60분 들어가요. 나머지 30분이 영상이고 거기에 대한 편집이나 그런 거 PD님이 하시고 그게 결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2010년 대한민국 컨텐츠 어워드에서 올해 최고 인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네, 제일 큰 상이죠. 그랑프리죠. 원래는 안녕 자두야가 당연히 최고 인기상을 받을 줄 알고 그쪽에서 안녕 자두야를 트로피를 준비해 놨는데 막판에 뒤집힌 거죠. 사람들 투표해서 뒤집혔어요. 그래서 네, 원래는 뭐 최고상인가 뭐 그랬는데 이번엔 최고 인기상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을 하나 더 붙였더라고요. 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고 춘천 MBC 그 PD님께서 영예를 수상하셨죠. 저는 뭐 돈을 벌었으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이름을 알릴 수 있어서 이름을 알리진 못하더라도 그쪽에서 알려주질 않으니까 그래도 제 입장에선 굉장히 좀 5인용에 나가고 나서 아무런 그게 없는 맨 땅의 헤딩인 캐릭터에서 네, 장비를 하나 갖춘 거예요. 네.
제가 만든 장편 애니메이션이 2010년 컨텐츠 어워드에서 최고 인기상을 받았다라는 간판을 달게 된 거죠. 그 외에도 뭐 이달의 PD상 등 여러 가지 뭐 상들을 한 5-6개 정도 또 받았던 것 같아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되게 자신감도 많이 얻었고, 네, 면제받지 못한 자 자대편도 책을 써서 내고, 그 외에 외주일 같은 것도 좀, 네, 들어오고,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생활이 좀 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물론 교육용도 계속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생활은 되게 많이 나아지고, 결혼도 하고, 네, 그러던 와중에 그 제가 5인용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한 번은 어떤 성우분의 소개를 받아서 만나게 된 PD가 한 명 있는데, 다른 PD가 한 명 있는데, 그냥 저는 뭐 그닥 만나고 싶진 않았는데 그냥 같은 자리에 있게 됐어요. 근데 뭔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명함을 주고받죠. 근데 자꾸 5인용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당시에 5인용 혁군과 시드락이 하고 있다가, 시드락은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싱맨이 시드락을 끌어줬어요, 자기 회사로. 그래서 혁군 혼자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래서 업데이트 작품은 사실 오디션 지옥 외에는 나머진 거의 다 외주만 하고 있었던 상태죠. 뭐 에롭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다 그냥 그 업데이트처럼 보이는 외주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걸 보면서 그 PD가 자꾸 5인용이 망했다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아니 씨발, 지금 혁군이 그래도 힘들어도 혼자서 어떻게 그 저거 방송도 하고, 네, 가끔 시드락이랑 그 업그라운드 방송도 하고, 그 다음에 오디션 지옥도 만들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망했다고 하는지, 네, 그래서 좀 짜증이 나갖고, 어 그걸 계기로 해서, 아 씨발, 그러면 5인용이 망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시드락은, 네, 이제 5인용을 안 하고 있었고, 네, 혁군을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해서 같이 함께 하기로 했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그 연예인 지옥 9편입니다. 네. 신연예인 지옥 9편이요. 9편을 제가 이제 복귀작으로 내놓고,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신연예인 지옥 시즌 2를 제작을 했죠. 그때 제가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고, 혁구는 이제 목창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이제 각자가 자기 하는 일을 하면서 함께 일을 할 수 있을 때 함께 일을 하는 그런 체제로 개편이 됐어요. 네, 그래서 5인용 함께 공유를 하고, 음, 그래서 주로 혁군과는 각자 자기 일을 하면서 외주 있을 때 같이 해요. 그리고 어, 혁군이랑 처음으로 합작을 했던 게, 둘이서 진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합작을 했던 게 만담강호. 네, 만담강호 리메이크. 네, 그거를 이제 혁군이 기획 스토리보드까지 하고 제가 나머지 제작을 혼자서 했죠. 네, 물론 결과는 그닥 좋진 않았지만 중국에도 수출되고 뭐 그 정도면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혁군의 스토리텔링과 센스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본받고 싶기 때문에 이번 만담강호를 통해서 많이 배웠죠. 그리고 나서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음, 5인용을 하면서 가장 딜레마에 빠진 게, 연예인 지옥이라는 건 사실은 제가 뭐 스토리를 짜고 제가 만들었다라고는 하지만 제 능력으로 뜬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5인용을 할 때도 제가 굳이 나대지 않고 뒤에 쳐져 있었던 이유가, 이건 내가 얻은 인기가 아니다. 그리고 5인용이 얻은 인기는 내 인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나대지 않고, 네, 항상 뒤에 쳐져 있었죠. 대표라고 하더라도. 이 5인용의 인기를 있게 한 최고 1등 공신은 혁군입니다. 네, 정지혁 병장 목소리와 그 중년탄전 김정일, 네, 그 목소리의 혁군이 우리 5인용이 지금까지 인기를 얻게 해준, 네, 최고 1등 공신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100%로 치면 90%는 80% 정도는 혁군이 차지하고 나머지 20%는 김창우가 차지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네, 우리 혁군과 김창우 이병 목소리 해준 김창우의 그 두 명의 스타에 묻어간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네, 저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굳이 뭐 이건 내 인기도 아니고, 네, 두 명의 인기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건 겸손한 게 아니고요. 그냥 그게 맞아요. 냉정하게 딱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면 그게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아, 그럼 나는 과연 내 능력은 어떤 것일까? 청춘병법 아미아미가 2010년 대한민국 컨텐츠 어워드를 수상하긴 했지만, 솔직히 내 스타일은 아니고, 네, 그냥 먹고 살기 위해 만든 거니까요. 그쪽에 스토리 짤 때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넣어줬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되게 많고, 청춘병법 아미아미라는 이름도 존나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그건 그쪽 PD님이 정해줬는데, 원래는 진짜 사나이였어요. 그러니까 그 PD님이 너무 너무 옛날 거 같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바꾼 이름이 청춘병법 아미암인데 진짜 사나이. 그러니까 지금 예능 진짜 사나이 있잖아요. 지금 예능이 나오기 전이니까요. 그때가 2010년 초에 제가 시나리오를 썼으니까 지금도 시나리오 딱 보시면 시나리오 보면 가제 진짜 사나이라고 돼 있어요. 음, 그 지금도 그 청춘병법 아미아미는 지금 현재 입대하는 모든 대한민국 남성들이 병무청에서 신체 검사할 때 봅니다. 네. 아마 누적 관객 수가 500만을 넘지 않았을까. 2011년도부터 지금 8년째 상영이 되고 있으니까 네. 네. 진짜 많이 봤어요. 몇백만 명 봤을 거예요. 진짜 그 족 같은 기분으로 앉아가지고 신체 검사하면서 보는 그 애니메이션이 제가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그림 5인용 그림체를 알아보는 분들의 대부분은 제 그림체를 기억을 하시죠. 왜냐면 연예인족이 가장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어 제가 그냥 5인용이라는 걸 숨기고 만들어도 사람들은 이거 5인용 거잖아 다 알아요. 제 그림체를 다 알아요. 네, 제 그림체만큼은 네, 성우들만큼 유명하죠. 뭐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어 아무튼 그렇게 그거 이제 제가 딜레마에 빠진 게 이 성우들 없이는 그럼 과연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나는 개털인가? 과연 내 능력은 어떤 것일까라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럼 이 성우들 그러니까 김창호나 정지혁 없이 내가 홀로서기를 할 수 있다면 과연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존바라 TV랑 할 때 명화마을입니다. 시트콤 명화마을. 뭐 많은 분들께서 왜 정지혁 병장님 목소리가 안 나와요? 뭐 김창호 이병 목소리가 왜 안 나와요? 왜 우리 김창호님 목소리가 왜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두 친구의 목소리보다 그냥 우리 녹음해 주시는 전문 성우분들과 함께 하면서 내가 가진 스토리텔링과 내가 가진 연출 능력, 그러니까 1인 제작 애니메이션이니까 명화마을이. 그래서 과연 내 능력으로 과연 명화마을을 띄울 이 성우들의 도움 없이 지금까지 내가 덕을 봤던 성우들의 도움 없이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명화마을을 만들게 됐고, 네, 그 결과 저는 제가 기대했던 거 이상의 반응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거기에서 자신감을 되게 많이 얻었죠. 이제 그동안 내가 플래시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2017년까지, 명화 말할 때가 17년이니까 한 15년 가까이 했는데, 꾸준히 계속 해오니까 나도 느는구나. 솔직히 명화마을 끝나고 나서 실력이 좀 많이 늘었어요. 항상 그림을 그릴 때마다 새로운 제가 있어요. 계속 느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림을 그닥 잘 그리는 것도 아니고 스토리를 되게 막 재밌게 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 꾸준히 하니까 늘더라고요. 그래서 명화마을을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렇게 해서 자신감을 얻었죠. 그 명화마을 전에 제가 예전에 근의 왕이 된 안악이라고 그걸 만들 때 그게 지금 조회수가 200만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전 국민적으로 인기가 많았던, 그리고 5인용의 이름을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각인시켰던 그걸 제가 혼자 만든 거예요. 우리 뭐 혁군한테는 만든다는 소리도 안 하고 저 혼자 만든 건데, 그게 녹음도 저 혼자 다 한 거죠. 거기 나오는 8명의 9명 인물의 목소리는 제가 다 녹음한 겁니다. 그때도 한 번 더 긴가민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막 100만이 막 3, 4일 만에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박근혜를 까니까 인기가 있는 거지 내가 이거를 능력껏 만들어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명화마을을 올리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을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 내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명화마을 끝나고 웹툰도 하고 지금 여러분들 보셨던 페미삼총사
네, 그것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네, 이제는 제가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묻어가는 게 아니라 혼자서도 충분히 제작을 할 수 있는 자신감도 있고 능력도 이제 갖췄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 5인용 데빌 채널, 네, 저 5인용 데빌 채널은 제 개인 채널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채널에 우리 빼건이 형이나 뭐 김몽, 뭐 시드락, 싱맨의 작품을 올릴 수는 없어요. 혁군 작품을 올릴 수 없어요. 왜냐면 제 작품들만 올릴 수 있죠. 왜냐면 제 개인 채널이니까. 각자 저작권은 허락을 받고 올려야 됩니다. 물론 올린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못 올리게 하진 않을 텐데 일단 저는 개인적인 작업 공간이 되게 필요했어요. 그리고 홀로서기 할 수 있는 그런 작업 공간도 필요했고. 근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음, 그렇게 해서 5인용이라는 거를 떼놓고 홀로서기를 하려고 홀로서기를 항상 착착 기획하고 있을 때 아주 안 좋은 소식이 들리죠. 그 당시가 이제 신연예인족 시즌 2 만들 때였는데 시드락이 아프대요. 암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다큐인형에선 다뤘지만 시드락보다 1년 시드락에 암 걸려서 하늘나라 가기 1년 전에 저는 제 가장 친한 친구를 하늘나라로 보내요. 네, 스티븐류 목소리 해준 서종영 군입니다. 그쵸, 그게 참. 근데 시드락이 똑같은 육종암에 걸렸대요. 친한 친구 둘을 먼저 보내야 되는 그 심정은 여러분들이 참 절대로 겪어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드랑 면회를 다른 친구들이랑도 같이 가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따로 또 갔어요. 그냥 혼자만 가서 시드락을 보고 싶어서 가서 얘기를 하는데 시드락은 몸이 안 좋으니까 말을 거의 안 했어요. 네, 거의 안 하고 그냥 약간 무표정 얼굴로 입만 조금 실룩하고 미소 지어주고 그 정도였는데 그날은 제가 가니까 저한테 이제 그동안 못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싱맨이 먼저 나가고 5인용을 해체한다 그랬을 때 자기는 되게 저한테 실망을 많이 했대요. 계속 같이 5인용을 끝까지 같이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해체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말 해체를 하자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거기서 정말 서운했고 너무 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되게 좀 무기력감도 많이 느꼈고 저한테 실망도 많이 했고 또 저는 또 제가 항상 이야기해왔던 게 있으니까는 또 제 말을 지킬 수밖에 없었고 네, 그래서 서로 거기서 속마음을 얘기를 하고 네, 잘 풀었죠. 그렇게 이제 시드락이 먼저 급하게 앞서가고 사실 장례식 때 다른 친구들 다 우는데 저는 눈물 한 방울 안 나더라고요. 네, 그다음 울고 싶지도 않았고요. 시드락과 예전에 저는 항상 PC방에 가면은요 둘이서 딱 PC방을 가면 그 시드락이 프로토스를 해요. 저는 저그를 하고요. 그래서 맵팩을 켜요. 네, 좀 되게 야비하지만 맵팩을 켜서 시드락은 질럿만 뽑아요. 저는 히드라만 뽑죠. 그리고 맵팩을 보고 쳐들어갑니다. 예전 시드락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우리 나중에 우리 잘 되면 결혼해서 애 낳고 애 키워놓으면 저 지방에 집 하나 좋은 거 사서 거기다가 컴퓨터 진짜 최신 사항으로만 딱 갖춰놓고 매일 고기 구워 먹으면서 담배 존나 피면서 맨날 스타나 할까? 아니면 맨날 와우나 할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상하게 시드락 장례식 때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시드락이 하늘나라 가고 1년, 2년, 3년 지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그때 슬퍼하지 못했던 계속 더 진하게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났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먼저 갔다는 게. 장례식 때 PC방을 갔어요. 저녁에 이제 다들 이제 손님 안 오고 그럴 때 새벽에 PC방을 가서 스타를 딱 켰는데 옆자리에 시드락이 없다는 게 그리고 예전 시드락 아이디로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 녀석 비밀번호를 알고 있거든요.
그 녀석 전적이 있는데 전적이 저랑 비슷해요. 왜냐면 항상 같이 해서. 제가 시드러 영정 앞에 두고 이런 다짐을 했어요. 전 세계에 5인용 이 시드락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겠다. 그래서 홀로서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도 5인용 데빌이라고 앞에다 5인용을 꼭 붙이는 이유가 나의 젊은 20대 그리고 시드락의 20대 혁군의 20대 기몽의 20대 빼건형의 20대 씩맨의 20대 그 6명의 20대가 함께했던 이 5인용을 네,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억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제 채널에서 5인용 데빌로 계속 활동을 할 생각이고 나중에 제가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들을 개인적으로 또 계속 제 이름으로 만들어서 계속 발표를 할 생각인데요. 물론 웹툰 카카오 페이지에서 웹툰 작업 계속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여러분들 장석조 감독이 계속 먹고 사는데 카카오 페이지 웹툰이 아주 도움이 많이 되니까 네, 많이들 그냥 봐주세요. 내 돈 나가는 거 싫다 유료라서 생돈 나간다 그럼 그 카카오 페이지 앱 깔으시면은요 거기서 매일 무료 포인트 줘요. 그거 모아서 보시면 돼요. 광고질이네요. 아무튼 앞으로 제가 발표하는 작품들에는 계속 5인용 데빌이라고 5인용이라는 걸 늘 생각이에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 있게 그리고 시드락의 목소리 5인용 그것도 넣을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애니메이션은 저만 제작을 하고 있어요. 혁구는 지금 뭐 게임을 하고 목창 방송을 하고 있고 저는 계속적으로 애니메이션을 할 생각 5인용이 했던 애니메이션을 계속 해나갈 생각이고요. 혼자지만 그래도 5인용 데빌로 그리고 혼자라고 하더라도 5인용은 5인용인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 시드락은 입간판 같은 거 갖다 놓고 나머지 친구들이 정말 머리가 좀 하얗게 해서 늙어가지고 모여서 웃고 떠들면서 같은 작업실에서 작품을 만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작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5인용은 저한테 있어서 가장 제 젊음을 바친 가장 최고의 추억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께서도 제게 추억이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도 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 네, 그동안 완성을 못 시켰던 작품들을 네, 하나하나 완성을 시켜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늙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다큐인용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5인용 역사를 계속적으로 써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지켜봐 주세요.